매력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캡짤이 있잖아요. 캡짤 있네. 이 캡짤이까지는 메꾸겠죠. 그러면 얼마죠? 주당 3,000원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3.5%, 4% 정도? 뭐 이런 것도 안 지죠? 네, 이런 것도 안 져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사실 봐봐요. 얘 코스피 200 종목인데 이 회사가 망할까요? 안 망해요. 그리고 1월 28일 너 왜 개파락 나왔냐? 1월 28일 날 코스피 지수가 박살났거든요. 이때 코스닥도 같이 시장 빠지면서 만든 갭자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LS 얘가 잘못해서 만든 갭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메꿀 거예요. 근데 안 메꿔요. 안 메꾼 상태에서 막 시장 막 무너지면서 막 여기까지 가요. 막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럼 곡소리 나겠죠. 이 체스 죽일 놈이에요. 이 갭자리 메꾼다 그래서 내가 샀더니만 여기까지 빠졌네. 여기까지 빠져도 얘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시장 풀리면. 그러면 이런 종목은 빠진다고 막 세상 망했다. 나 이제 인생 망했어. 코스피 200 종목 망하지 않아요. 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지간하면 안 망해요. 되게 낮은 확률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윗갭자리 두고 아래로 막 팍팍 빠지면 그냥 더 사면 돼요, 그냥. 그러면 조금 내가 그래 여기까지 빠졌어요. 5만 원까지. 야, 5만 원까지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맨 처음에 여기다 200만 원 샀는데 막 여기서 300 더 사고 막 400, 500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니 내가 이 종목 2천만 원 들어갔네요. 그 평단가가 막 5만 3천 원 됐어요. 많이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갭자리 메꾸면 기대 수익률이 25%, 30%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2천만 원 여기까지 빠져서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래서 한 20% 먹었다. 1년 기다려서. 그러면은 2천만 원으로 400만 원 번 거네요.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뇌동매매 안 합니다. 근데 꼭 처음부터 이 갭자리 메꾸겠자고 여기서 완전 몰빵 한 상태에서 아래로 빠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이 없어. 추매도 추매 나름이지. 이미 여기서 많이 샀기 때문에 아래로 빠져서 추매를 했는데 평단가 조절이 안 돼. 보통 추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배수가 기본입니다. 어설프게 최소한 0.5배수. 0.5배수 추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300만 원 샀으면 아래로 밀리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은 추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은 추매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사놓고 아래로 빠져서 50만 원 추매, 60만 원 추매 이래봐야 평단가 조절도 안 돼요. 그때부터 돈만 묶이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돈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윗개 있는 우량주는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늘 자동차들 저, 저 솔직히 너무하다. 현대기아차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다 무너졌어. 사실 자율주행하고 이런 것들은 뭐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 보면 오늘 코프티는 날라갔죠.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요. 만약에 이때 자 보시면 자 급격한 낙폭의 절반 부근 자 일단 쪼개서 볼게요. 자 절반의 법칙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수준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보통 조정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급격한 상승의 절반. 그리고 이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만들어 놨던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재차 반등을 한다. 근데 얘는 아래 갭이 있네요. 그래서 갭자리 메꿨어요. 자, 갭자리 메꾸고 거의 뭐 칼같이 갭자리 메꿨죠. 칼같이 갭자리 메꾸고 뒤에 거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낙폭의 절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다 반납했죠. 만약에 이때 거래량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때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았으면 이렇게 막 거래량이 빵 터져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저는 이랬겠죠. 이런 종목은 빠지면 그냥 계속 사세요. 어차피 무조건 먹으니까. 라고 말했겠지만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60일선 이탈 시간에서 안 올랐을 조금 올랐을 것 같. 오히려 거래가 없네. 거래가 하루에 25만 주? 거래량이 너무 적다.
자, 거래량이 적은 상태면 얘는 121선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자, 5,900원짜리 종목의 일거래량이 25만 주다? 그럼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매도세가 강한 시장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가 60일선을 방어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건 알겠어요. 보시면 얘가 금양이란 종목이 계속 올라갈 때 보면은 60일선은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60일선을 이탈 안 했어요. 안 해주고 올라갔죠.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선인 건데, 자, 지금 이탈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막 들어와야죠. 지금까지 금양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오늘 자리 그리고 금요일 자리에서 매수를 꽤나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금양을 봤더니 이 60일선 뒤지면 맨날 반등 나왔거든. 그러니까 사야지. 근데 이번 주는 매도세가 강한 시장이라 그랬죠. 그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했어요. 거래량이라도 많으면 매수세가 더 많았겠지만 거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도 60일선 안착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그래도 5,500원까지 그러면 그래도 한 거리가 꽤 되네. 한 5% 6% 되죠.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5,500원 각오하고 분할로 진입하고 여기 121선까지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낙폭의 절반 수준, 현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6,3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보시고 5,500원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60일선을 목표가로 잡고 평단가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련님이 AB 프로 바이오를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질문인데? 체스 방송을 좀이라도 받고 했으면 제가 AB 프로바이오 이거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했을 텐데 이거 아니라고 했을 텐데 60일선에서 반등 한번 노려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윗갭이 있든 말든 신경 안 쓴다라고 했어요. 뒤에 거래량이 있든 말든 60일선 반등 못하는 시점에서 얘는 의미가 없다. 왜냐? 얘는 하는 게 공작 기계. 근데 AB 바이오 내가 방송에서 하도 디스를 한 종목인데 볼래요? 3월 달에는 17년 적자, 18년 적자, 19년 적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적자면 4연속 적자네. 코스닥이네. 제가 이거 되게 위험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위험해. 이거 상승폭 다 반납했다고 들어갔다. 얘 이거 왜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코모땡 이슈 가지고 올렸어요. 별 시덥지 않은 이슈 가지고. 근데 회사가 맨날 적자 내는 만년 적자 기업의 코스닥 기업인데 이제 3월달 되면 감사보고서 시즌에 관리 종목, 상패 종목 막 우후죽순 등장을 할 텐데 이 종목이 잘 피해가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급격한 낙폭의 절반을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안 돼요. 3월 지나가고 나서는 모를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방성기. 이것도 이슈 가지고 엄청 올라갔죠. 얘 왜 이렇게 박살났을까요? 동방성기가 박살난 이유. 자, 코스닥 기업인데 2017년, 2018년, 2019년 적자, 이번에도 적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하한가 두드러 맞고 땅굴 파고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 글쎄요. 저라면 지금 절대 안 사요. 추매도 절대 안 해요. 근데 본인이 근데 이거는 이게 또 속상하다. 이게 또 그 전에 사놨을 때도 그때 했으면은 손절이라도 했으면 손실이라도 줄였겠죠. 아니면 제가 수익금 갖고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혜련님이 수익금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알아요. 왠지 혜련님이 어떤 종목에 많이 들어가서 어떤 종목에 지금 물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왠지 느낌은 풍풍제약에 재미를 꽤 많이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내가 확신을 가진 종목에 과비중이 들어가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묶이고, 지금 보면은 리딩이나 뭐 어떤 거 다른 사람들 막 계속 야금야금 수익 몇만 원씩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수익 쌓인 걸로 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천에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현금 막히는데 종목이 빠지면 손절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기간 수익이 얼마냐? 내가 지금까지 9월, 10월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기간 수익이 300만 원이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15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자르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냥 자르고, 그래도 내가 기간 수익 뭐 예를 들어 10월부터 지금까지 150만 원이라도 남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고 다시 마음 다잡고 포트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되게 어려워요. 먹은 거 뱉는 게 제일 힘들어. 약간 이미 내 주머니로 들어왔는데 그걸 뱉을 생각하니까 안 뱉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가죠. 그럼 뒤돌아보면 차라리 그냥 그때라도 뱉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걸. 어차피 나는 기간 수익을 이거 손절해도 어차피 수익이었었는데 당장에 그 계좌에 찍히는 그 손실이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죠.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말을 했었고, 어, 제가 등 떠밀어서 하는 손절도 의미가 없고 등 떠밀어서 하는 익절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주식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냥 잔소리나 하고 가이드나 잡아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손절이라는 게 왜 힘든 거냐면,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딱 먹어. 근데 거기 깨져도 손절 못해요. 왜냐하면 어제 가격에 그냥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아, 씨, 나 원래 이거 1,300원 깨지면 손절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1,270원이네. 그럼 내일 반등 나오면 손절하자 라는 걸로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 내일 반등이 나왔어. 1,300원이 됐어. 그래도 손절 못해요. 내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자. 그러다 다시 빠져요. 그럼 어저께 할 걸. 그럼 어제 가격만 와도 다시 손절하자. 이렇게 하고 무한 반복하다가 손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을 내렸으면 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조금 먹었는데 손절하기가 더 힘드네요. 조금 먹었으면 조금 먹은 만큼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손절을 할 때 다 하지 마세요. 저도 손절 한 번에 다 안 해요. 저도 엄청나게 크게 물린 종목 있으면 그거 한 번에 손절 안 해요. 수익 볼 때마다, 아, 오늘 내가 35만 원 벌었네. 그럼 5만 원어치 손절하러 가야겠다. 내일 땅은 30만 원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쳐내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밀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당은 1,000만 원 투자자 기준 2, 3만 원이면 충분해요. 1,000만 원 투자자가 하루에 2만 원씩 벌면 1년이면 계좌 수익 50%입니다. 계좌 수익 50%? 1억 투자했으면 5천만 원 벌었다는 거고요. 10억 투자했으면 5억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1,000만 원 투자자가 하루에 2만 원 버는 게. 1,000만 원 투자자가 하루에 만 원만 벌어도 계좌 수익 25%입니다. 자, 1년에 계좌 수익을 25%볼 수 있는 재테크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20년 납입하고 막, 예? 20년 납입하고 20년을 거치를 하래요. 그럼 40년이잖아요. 제가 지금 23살 정도 되니까 그럼 제가 63세가 되면은 그 수익률이 막 27%인가 막 30 몇 프로인가 막 그렇대요. 복리로 늘어나갖고 막 한 4, 50% 가까이가 수익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40년을 투자해서 50%, 100% 수익이라고? 주식으로 내가 1,000만 원으로 하루에 만 원만 벌어도 1년이면 25% 수익인데? 그러니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니까 내가 조금 벌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하다 하면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손절금이. 맞아요. 주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1,000만 원 투자자 2만 원만 벌어요. 계좌 수익 50%예요 라고 말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거. 어, 쉽겠는데?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손실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그거 한번 포맷하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2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손절을 쓰고 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1년에 주식으로 무조건 계좌 수익 50%씩 벌겠어요. 손절하고 뭐 뗄 거 떼고 못 떼고 하면은 1년에 기껏해서 잘했다. 나 좀 잘한 것 같아 하면은 1년에 계좌 수익 10몇 프로예요. 근데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1년에 계좌 수익이 어딨어요. 팔지도 않고 맨날 그 사이버머니 들고 있다가 수익이었을 때 막 안 팔고 있다가 손실되면 안 팔고 하다가 1년 뒤돌아보니까 챙기는 수익금은 한 개도 없고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 조금씩 챙기면서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하신 지 경력이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 얼마 안 된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은행에다가 뭐 펀드를 맡기고 뭐 은행 수익률 기껏해야 1%, 3, 1%? 2%도 안 되고 뭐 펀드 수익률 막 4%, 3%, 이것보다 여러분이 1년에서 더 버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는 거고. 근데 주식한 지 몇 개월 안 됐으면서 처음부터 나는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슈퍼개미들 보니까 막 하루에 막 몇백만 원 벌고, 이제 거기에 환상 품고 뛰어들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제가 수익 인증 여러분들이 올려줘도 제 눈에 엄청나게 예뻐 보이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2,300원 수익 벌었는데 1,100원 손절했어요. 그래서 오늘 1,500원 벌었대요. 아, 예뻐 죽겠어요, 그냥. 그분들이 짱이야. 그냥 막 저 오늘 120만 원 벌었습니다. 딱 이런 분들 보면 되게 굵직하니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그걸 딱 그 계좌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저분 계좌 까보면 어차피 손실이 저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예를 들어 제가 투자금이 크고 그만큼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케이 인정.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 저분은 그만큼의 그릇이 아닌데 약간 순간의 이익에만 약간 그렇게 눈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걱정이 되죠. 분명히 저렇게 하다가 어떤 한 종목에 분명히 과비중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한번 물리면 그간 먹은 거 다 뱉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그걸 다 뱉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먹은 거 절대 못 뱉거든요. 그럼 그분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꼬이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뇌동매매 가고 뭐 그러다가 그 여느 그 주식에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막 300원, 500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수익 인증 하나씩 하는 거 보면 그분은 천천히 배우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금이 적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하루에 300원, 500원 벌까요? 1,000원 벌까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1년 뒤에는 하루에 500원, 1,000원 벌고 만족하셨던 분들이 1년 뒤에는 2만 원, 3만 원씩 벌 거고, 2년 뒤에는 5만 원, 7만 원 벌 거고, 3, 4년 뒤에는 10만 원씩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름길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코모땡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가족방에서 북방하고 서방하고 먼저 모임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모땡 그거 때문에 못했지. 그러니까 그때 뵀던 분들이 이제 그날 저랑 실제로 얼굴 보고 막 술 마시고 막 얘기했던 분들이 그로부터 몇 개월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시 또 이제 얼굴을 보고 또 이제 얼굴을 보고 잔소리를 하니 이렇게 나아지셨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다 딱 한 번 실수하는 때가 와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그냥 쭉이에요. 근데 여기서라도 다시 내가 그 뭘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천천히 하시면 다시 또 다 복구하고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손절한 날 젤로 잠 편하게 잤어요. 신주인 수건 130원 4개월 존버 성공했습니다. 내일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고쳐지긴 해. 저도. 근데 이거 되게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맞아요. 상호님처럼 투자금 적을 때 한번 데인 게 다행인 건가? 맞아요. 이게 투자금 큰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데이면 약간 그게 안 돼요. 저도
그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소액 투자자일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 돈 가지고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 돈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막 상장 폐지 당해보고 막 꼭대기에서 물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질려가지고 한 돈 1, 200 날리고 주식시장을 접고 떠나가다. 그러면 그거 잘한 거예요.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 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마음 다 잡고 다시 하든가. 근데 한 번에 욕심 부려갖고 몇 천만 원 갖고 했다가 그 꼴 나면 그때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이제 그때부터 나락입니다. 그 상패 한번 당해보면 근데 이게 또 이게 당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그 300만 원 샀는데 상장 폐지 당해갖고 한 3만 5천 원 남으면 이제 그걸로 치킨 한 마리 시키고 이제 소주 한 3병하고 이제 맥주 좀 사서 이제 저녁에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300만 원짜리 치킨이구나. 맛있다. 그래서 상장 폐지도 좀 좋은 경험이긴 해. 그래갖고 조금 사서 한번 상패의 맛을 느껴보는 것도